네, 품질 검사 첫 번째 과제 기초 설문에 대한 리뷰 동영상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오랜만일 거고 저는 또 강의를 오랜만에 녹화하는 거고 2021년 2학기가 됐는데 물론 강의 동영상은 뭐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는 하지만 예년 것을 섞어서 쓰니까 예전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기본 유효 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3년 까지는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좀 섞어서 쓰더라도 과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종종 제가 이렇게 직접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직접 나타난다는 말은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새로 업데이트한 동영상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어쨌든 2021년 2학기가 됐는데 아직도 여러분과 대면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1, 2학년들도 몇 명은 좀 만났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상담 혹은 뭐 다른 여러 활동 사제 동행이든 뭐 학습 동아리건 아니면 진짜 우리 과 내 동아리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해서 학교를 혹시 올 일이 있으면 학생들이 한 번씩 자기가 궁금했던 교수님 방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면 뭐 타이밍이 맞으면 같이 우리가 커피나 디저트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있는 과자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많이 놀러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첫 주 기초 설문은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서로 알아가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기초 설문 응답 24명인데요. 응답을 좀 안 한 학생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을 꼭 해주시고요. 뭐 지연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점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점수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 제가 왜 저기까지 도망가 있나요? 네.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뭔가 가리게 될 때를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더 편한 위치일까요? 모르겠네요. 비대면 수강 경험이 뭐 당연히 대부분 다 있겠죠. 혹시 이제 그동안 군 휴학이나 2년 이상 휴학을 했던 학생들이라면은 뭐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비대면 수업 대부분이 아니라 100% 비대면 수강 경험이 있다고 해서 좀 다행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활용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2명이나 있는데 1명은 제가 따로 통화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 혹시 그래도 나머지 1명이나 또 다른 학생들도 쓰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제가 그 오픈 단톡방도 만들었고 메일이나 뭐 구글 클래스룸 댓글이나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줘도 좋으니까 연락을 주면 제가 최대한 공지를 했으면 공지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 이 사용하는 게 어떻다라는 질문이었는데 대부분 뭐 중간 정도이고 뭐 그래도 꽤 잘 쓴다라는 응답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랑 과제 중에 실시간 퀴즈보다는 약간 더 과제의 선호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실시간 퀴즈를 보면 아무래도 과제를 받아서 들고 오랫동안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그 예전에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학기 이번 교과목의 구성상 그 직장인들, 야간 학생들이 좀 섞여 있어서 물론 그 학생들은 따로 과제를 배부하고 퀴즈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실시간 퀴즈는 좀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네. 실시간 퀴즈를 보더라도 그 매주 보는 퀴즈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여러분들의 복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 채점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실시간대 동영상에서는 다 100%가 동영상을 선호한 것으로 봐서 줌 켜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실시간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교과목에 따라서 이 교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와 사이버 한밭은 반반 정도 6대4 정도로 갈리네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쓰는데 유튜브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접속이 좀 편하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 요즘 베타로 여러분들의 시청 기록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용해 가면서 출결 체크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매주 복습용 그 과제가 나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설문을 할 거고요. 과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을 텐데 만약 이걸 놓쳐버리고 누적이 되면은 계속 감점이 생기면서 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꼬박꼬박 하기만 하면 사실은 기말고사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적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이버 한밭으로 하건 유튜브로 하건 동영상을 보는 것에 그렇게까지 강제를 제가 두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 편의성이 유튜브 쪽에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겁니다. 저 인간 뭐 유튜브로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교과목 관련 설문 통계적 품질 관리를 수강하였다가 아니오가 절반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네요. 품질 검사 강의 계획서도 나갔는데 그걸 안 보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네요. 통계적 품질 관리 파트를 수강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강의를 하는 동안 요점 정리 위주로 제가 특히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짚어드릴 텐데 잘 집중해서 이해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SQC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 계산이 복잡하거나 이론적으로 좀 많이 꼬여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품질경영 기사의 시험에 나올 법한 정도의 수준을 다루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과목 한 과목이 거기서 모든 세세한 내용을 제가 다 커버하고 반드시 그걸 문제에 내는 그런 완벽한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유불리가 존재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했고요. 강의 계획서에. 품질 경영론도 마찬가지인데 안 들은 학생이 더 많네요. 품질 경영론은 지금 4학년 기준으로는 전필이었던 시절이 더 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헷갈렸을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품질 경영론도 전필이 아니었나요? 제가 헷갈리고 학번마다 그게 좀 달라졌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네요. 실험계획법은 전필이라서 그런지 실험계획법도 많이 수강을 안 했네요. 실험계획법도 전필에서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독립사건으로 따지면 3개를 다 들은 학생이 1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8분의 1 정도만 3과목을 모두 들은 학생이 될 거고 모르겠습니다. 생산계획 및 통제는 전필이라서 많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번 학기 여기까지는 좀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뢰성공학 같은 경우에도 들은 학생이 적고요. 품질 경영 기사 시험 필기를 응시할 계획이 있다가 당분간 계획이 없다가 절반이고요. 이미 취득한 학생이 1명 있고 내후년 이후면은 2023년인데 그때를 계획하고 있나요? 그러면 3학년인가요? 3학년인데 졸업 후에 따겠다. 우리 과 학생들이 점점 취업활동을 점점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의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시험 응시가 요때 내년에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제가 준비를 하는 과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타 비대면으로 뵙지만 열심히 듣고 알찬 한 학기 보내겠습니다. 대면으로 한번 보러 오세요. 어느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줌 동영상 강의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도 동영상 강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글 클래스룸에 대응되는 표현은 사이버 한밭이겠죠. 근데
그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큰 좋은 점은 파일을 공유하고 그 과제를 채점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과제를 수행하고 또 뭐 실습 파일을 공유받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더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설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실시간보다는 동영상 강의를 많이 선호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 수업의 대응이 느려 바로 여기도 나오네요. 네. 동영상 강의나 과제를 이용하여 업무 이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계획법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품질 강사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SQC는 확실히 좀 듣는 게 좋고요. 그 실험계획법은 지금 진도를 절반 정도 혹은 4분의 1 정도 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강의를 다시 짜봤는데도 진도가 좀 빡빡해서 2학점인데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뭐 듣지 않아도 일단은 가능하게끔 강의 자료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네. 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퀴즈 및 시험에 대비하기 용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이게 나중에 학기 중에 중간 점검할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학생들이 쉽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하는데 정말 쉽게 하려면 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앉혀놓고 1 더하기 1은 2만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제 강의 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소화하기 힘든 주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쉽게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같은 내용을 좀 더 쉽게 가르쳐 달라는 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분량이 많은 것이다 보니까 최대한 요점만 추려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퀴즈 푼 것들 리뷰할 때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여기도 뭐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 다만 요 질문에 있어서 시험 중간 기말이라고 한 거는 줌을 안 들어왔거나 강의 계획서를 안 봤다는 얘기인데 좀 슬프네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가 좀 상처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 학생을 미워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기분이 들면은 네. 물론 뭐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정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상호적인 거니까 뭐 간혹 인터넷에 나오는 뭐 어떤 되게 이상한 어떤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처럼 서로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지금 우리 과나 뭐 이런 곳에 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감히 네가 교수인 나에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뭐 선생님이고 학생이고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한쪽 사람이 다른 쪽 사람에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의 수락 그리고 학업을 할 때 있어서 가르침과 배움을 할 때 서로 자기 입장이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한쪽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상대방도 그래 주기를 사람이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강의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사람들, 더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음식점이 우리 동네에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맛있고 더 열심히 만들어주는 가게를 열심히 가고 그 가게에 별점을 좋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맛있게 먹어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 선생님이 최소한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도 신경 쓰고 그 정보나 그 자료를 좀 더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교육 서비스 이용자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먹히는구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게 통하는구나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 다양한 서비스나 통로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좀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죠. 이거는 뭐 방금 얘기했고요. 아는 걸 틀리지 않도록 한다. 넓은 개념을 쌓는다.
이게 기사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한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시험에서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전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번 학기는 당장 시험을 보라고 스케줄을 짠 게 아니기 때문에 후자입니다. 일단 어디에 무슨 개념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다 저장해 놓는, 대략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 시험 보기 전에 기출 문제 같은 것들 문제집 사서 풀잖아요, 보통. 그러면서 막 복습을 해서 전자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제출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네, 실시간 뭐 이것도 뭐 같은 얘기라서 다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 설문 응답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좀 약간 걱정스러운 파트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과제를 내서 여러분들의 과제 풀어오는 걸 보고 이해 정도를 보고 아 이게 좀 생각만큼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렵구나, 혹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내 기대가 너무 낮춰져 있었구나, 이걸 좀 조정해 가면서 중간중간 또 중간에 한 번 더 이런 한 6, 7주차쯤 지나서 이런 설문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매 학기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올려드리는 공지나 이런 것들, 특히나 그 강의 계획서 실러버스 플러스의 두 번째 탭에 보면 주변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이번 주에 해야 될 것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